러시아의 어느 대학교 앞, 한 남성이 여성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고 있는데요. 그 여성은 소리를 지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있고, 그때 한국인 남성 한 명이 폭행하려는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을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러시아의 수주달이라는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에서 살았어요. 수주달은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마을이었는데 중세 러시아의 건축 양식과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에요. 아버지는 공예품을 만들며 농장일을 함께 하셨고 어머니는 저희를 키우시며 아버지의 농장일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제 위로는 6살 많은 언니 올가가 있어요. 올가는 동생인 제가 봐도 마음씨가 착하고 항상 밝은 웃음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그런 올가가 제 언니라는 게 너무 좋았죠. 아름다운 마을과 달리 우리 집은 평화롭고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공예품을 만드셨는데 작품이 마음처럼 만들어지지 않으실 때면 만들던 작품들을 던지며 전구 부수셨어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으셨지만 화가 나시면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마구잡이로 던지시는 바람에 저와 올가가 다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여러 번 말리셨지만 어머니가 말리면 아버지는 더 화가 나셔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내실 때면 겁에 질린 채 저희를 데리고 방 안 깊숙이 들어왔고 올가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악몽 같은 시간을 버텨야만 했죠. 자랄수록 아버지의 폭력은 더 심해지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물건을 부수신 적이 있을 정도였죠. 올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는지 학교에서 공부한다면서 학교에서 밤을 샌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친구네 집에서 공부한다면서 집에 오지 않았던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집에 오지 않았어요. 올가가 떠난 뒤 아버지는 여자를 많이 공부시켜봐야 전혀 쓸모가 없었다면서 자주 화를 내셨죠. 올가가 모스크바로 떠난 후 제게도 연락이 몇 번 왔는데 저는 올가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올가가 저를 버리고 모스크바로 떠났다는 사실에 원망스럽다는 감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였어도 떠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올가를 이해하게 되었죠. 올가가 모스크바로 떠나고 3년이 지나고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당연히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제 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시켜봤자 집안에 도움되는 것 하나 없고 여자가 많이 배워봐야 올가처럼 쓸데없이 대학 가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농장일을 도우라고 하셨죠. 어머니와 제가 여러 번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완강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었죠. 저의 소식을 들은 올가는 3년 만에 집에 찾아왔어요. 3년 동안 올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앳된 얼굴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숙녀가 되어 있었고 웃을 때 보이던 예쁜 보조개는 여전했지만 귀여웠던 볼살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죠. 특히 눈빛이 심지가 굳고 강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찾아온 올가에게 대학 따위는 그만두고 집에 와서 농장일을 도우라며 소리를 크게 지르셨는데 올가는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고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아버지는 올가를 때리려고 하셨는데 올가는 무서운 눈빛을 하며 아버지에게 대들었고 그 모습에 아버지는 잠시 주춤하셨죠.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역정을 내셨지만 올가는 지지 않았고 결국 저를 모스크바로 데려왔어요. 올가는 아버지가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시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생활비를 벌며 저와 거주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해 두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올가의 뒷바라지에 저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스크바에 위치한 명문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올가는 영어 교사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올가가 제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면서 이반이라는 남자를 데려왔어요. 이반은 배관공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올가에게 반해서 오랫동안 구애를 했고
처음에는 이반에게 별로 감정이 없었지만 정성을 다하며 챙기는 모습에 반했다고 했죠. 그리고 교제한 지 지금 6개월 정도인데 이반과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다며 제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이반은 고아였고 올가에 비해 직업도 변변찮아서 저는 이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언니지만 올가처럼 대단한 여성에게는 더욱 괜찮은 남자를 만났으면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올가가 이반에게 푹 빠진 모습을 보고는 계속해서 반대할 수 없었죠. 제가 허락하자마자 올가는 이반을 부모님께도 소개했고 당연히 아버지는 이반의 가정사와 직업을 보고 크게 반대하셨죠. 하지만 올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은 성당에서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이반과 결혼을 했어요. 행복해 보이는 올가의 모습에 저도 올가의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결혼 후 올가는 이반의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올가가 마련한 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올가가 결혼한 이후엔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을 해야 돼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어 깜짝 놀랐어요. 올가는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고 신고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올가였는데 멀리서 봐도 올가는 엉망이었어요. 입술은 찢어진 채 피가 맺혀 있었고 한쪽 얼굴에는 커다란 멍이 보였고 한쪽 눈마저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불안해하며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올가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 올가를 끝까지 붙잡아서 들어왔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올가는 별일 아니라면서 넘어졌다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올가를 추궁했고 올가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신혼생활을 하며 이반과 정말 행복했는데 어느 날부터 올가가 영어교사 일을 하면서 늦게 집에 돌아올 때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냐면서 의심을 했다고 해요. 의심은 점점 심해져 갔고 올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이반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술에 취한 채 올가에게 본인을 무시한다면서 큰 소리로 윽박지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연애 때도 가끔 욱하는 모습은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죠. 처음 이반이 폭행을 했을 때 올가도 지지 않고 같이 화를 냈지만 화를 내는 올가를 보고 더 심하게 폭행을 했고 아침에 잘못했다며 빌고 있는 이반을 어쩔 수 없이 용서해줬는데 이반은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해 의심하며 폭행하는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결국 올가는 직장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직장을 그만뒀음에도 이반의 폭력은 점점 심해져서 경찰에게까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가정폭력이라며 가벼운 벌금만으로 이반을 풀어주었고 경찰서에 다녀온 이반은 더더욱 화가 가득해지면서 올가에게 더 심한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모르게 부모님께도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그런 올가를 보고 네가 선택했으니 내 맘대로 살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며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저는 올가의 말을 들으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올가는 자꾸만 시계를 보면서 불안해했어요. 이반이 들어올 시간이 지났다면서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사실 무섭고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는데 아무래도 가봐야겠다며 불안해하는 올가를 보면서 저는 안아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올가를 진정시키고 겨우겨우 재웠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이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또다시 잘못을 빌었고 저는 막아섰지만 올가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반을 따라갔죠. 그 후 올가에게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이반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이반은 제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무력으로 막으면서 윽박질렀죠. 그렇게 2달이 지나고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기다리던 올가의 연락이 아닌 올가가 늑골이 골절되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의 연락이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새로 집을 구하고 이반 모르게 올가를 퇴원시켰어요. 이반이 찾아올 것이라면서
올가는 집에서 항상 불안 가득한 표정으로 밖에도 나가지 못했고 예전에 빛나던 올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죠. 올가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러시아에서 가정폭력은 흔한 일이기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기란 쉽지 않았죠. 저는 올가의 일로 러시아의 가정폭력이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년 약 14,000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고 있고 36,000명의 여성이 올가처럼 가정폭력으로 다치고 있으며 매년 신고된 건수만 25만 건이 넘을 정도였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은 외부에서는 개입해서 안 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무리 신고해도 고작 벌금이나 사회봉사 처벌이 다였어요. 우리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7년 2월 러시아 정부는 가정폭력법을 개정하여 초범이거나 경미한 폭력 사건을 비형사 사건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공표했어요. 이전에는 가정폭력 행위가 형사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 등의 보다 엄중한 처벌이 가능했지만 1년에 한 번 골절 등의 가정폭력 정도로는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의 발표를 듣고 한탄이 나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변호사들도 가정폭력만으로 이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우리는 절망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반이 먼저 올가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반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덕분에 올가는 이반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반과 이혼 후 올가는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저도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바쁘게 학교 생활을 하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학교 앞에 이반이 나타나서 올가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면서 바람 피우던 여자와는 정리가 끝났으니 올가와 다시 잘해보고 싶고 앞으로 올가에게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이반을 외면했어요. 이반은 계속 제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오며 처음에는 제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자 손을 높이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때 어떤 덩치가 큰 남자가 이반을 제압했어요. 이반을 제압한 남자는 한국에서 온 태훈이라는 남성이었는데 학교 앞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태훈은 이반을 순식간에 제압하더니 저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떨림에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이반은 황급히 도망가 버렸고 저는 이반이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긴장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태훈은 가만히 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려주었고 한참이 지나서야 진정이 된 저는 태훈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죠. 태훈은 그런 저를 데리고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자고 했고 카페에서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반이 예전에 저희 언니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태훈은 그 이후로 학교가 끝나면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고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쯤 찾아와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태훈이 있는 동안 이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태훈은 잠시 러시아에 여행을 온 것이었고 곧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태훈이 떠나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반을 걱정하며 저와 언니는 계속해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죠.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러시아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걱정했지만 어느 나라를 가던 러시아보다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 학교에서는 한국과 중국 학교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중국을 가려고 했지만 태훈을 보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는데 태훈이가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안전하다고 말해서 고민하지 않고 올가와 한국을 가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다행히 언니는 영어 교사여서 취업 비자가 비교적 쉽게 나왔고
저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첫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설레임보다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그 걱정은 공항에서부터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고 디자인도 정말 세련돼 보였고 넓은 공간에 자연광이 가득해서 모스크바 공항의 어두침침한 모습과 비교가 돼 보였어요. 게다가 공항 전체가 정말 깨끗했는데 특히 공중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모스크바 공항 화장실은 화장실 타일도 노란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고 변기 뚜껑도 없고 악취가 있었는데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타일도 새 것처럼 새하얗고 악취는커녕 향기만 가득했어요.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칸마다 화장지가 가득했고 세면대에는 물비누가 가득 채워져 있고 따뜻한 물까지 콸콸 나오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신식인 공중 화장실을 처음 봐서 저와 올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았죠. 보안 검색이나 입국 절차도 굉장히 빨라서 중국 여행 경험이 있는 올가에게 중국도 한국만큼 이렇게 공항이 청결하고 입국 절차가 간편한지 물어봤는데 올가는 절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시설이 압도적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중국 여행 후 러시아에 자국민으로 입국할 때도 이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 말했죠. 공항에서의 감탄도 잠시 한국의 지하철을 타자마자 너무 깨끗해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러시아의 지하철은 러시아어로만 안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이용하기엔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여러 언어로 안내방송과 표지판이 제공되어서 외국인인 저희도 이용하기 편리했어요. 지하철 시설도 러시아와 다르게 최신 시설로 되어 있고 비교적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죠.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이른 시간에 운행을 종료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한국은 아니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한국 사람들은 소매치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어 보였어요. 짐들을 대충 앞에 놓거나 심지어 머리 위 선반에 올려두는 사람들도 보였죠. 러시아에서는 소매치기가 걱정돼서 절대로 짐을 저렇게 함부로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감탄을 하며 숙소인 홍대 입구까지 이동을 했는데 지하철을 빠져나오는 순간 보여지는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홍대 입구 내렸을 때는 늦은 저녁이어서 언니와 저는 빨리 숙소를 이동하기 위해 재촉하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여성들이 늦은 밤에 짧은 옷을 입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여성이 밤에 외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식은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접근이나 괴롭힘까지 정당화하죠. 당연히 여성들이 혼자나 소수 인원으로 밤에 돌아다니면 성폭력이나 성범죄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가 지면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특히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하지만 제가 처음 본 한국의 홍대는 많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짧은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태훈이 한국은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었죠. 저와 올가는 숙소에 들어가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한국의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여성들을 구경하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숙소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방금 돌아다니던 여성들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밤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것 같다고 대화를 하며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게 올가와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였어요. 외국인한테도 특히 여성이 살기에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안전한 것 같아요. 해가 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한국의 길은 나처럼 밝았고 러시아에서처럼 술에 취한 채 시비 걸며 다가오는 사람들도 없었죠. 한국에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해가 지고도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여러 관광지도 둘러보고 많은 음식들도 먹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들은 러시아에서 먹었던 음식과 다르게 종류도 다양하고 건강하게 맛있었어요. 사실 제가 러시아 사람이긴 하지만 러시아 음식을 맛있다고 하긴 어려워요. 한식이 훨씬 훌륭하죠.
게다가 한국은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고 늦게까지 운영하는 식당이 많아서 어디서든 음식을 구할 수 있고 한국의 배달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편리했어요. 늦은 저녁에도 배가 고프면 전화 한 통화로 다양한 음식들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었죠. 한국은 사람의 시민의식도, 안전도, 편리함도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나라였어요. 올가와 저는 빠르게 한국에 적응하게 되었죠. 저는 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취업을 했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제 남자친구는 러시아에서 절 구해준 태훈이랍니다. 사실 태훈은 한국에서 특공대로 군 생활을 했고 군 생활을 마친 후 러시아에 혼자 여행 왔는데 우연히 카페에서 일하는 저를 보고 반해서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어서 제 주변을 한참 동안 맴돌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이반에게 폭행당할 위험에 빠진 절 구해주게 된 것이었죠. 태훈은 한국에 온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어요. 태훈은 덩치는 컸는데 단 한 번도 윽박지르거나 화를 낸 적이 없고 순둥순둥했어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저와 함께 슬픈 영화를 볼 때면 펑펑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만남을 이어가다 얼마 전에 태훈의 부모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이반으로 인해 남자를 만나는 게 두려웠는데 태훈의 따뜻한 마음에 반해서 결혼까지 결정하게 되었어요. 올가도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아직 이반과의 일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남자와 한국 남자는 다르다면서 혹시라도 누군가와 만나서 연애를 하면 꼭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한국 남자들은 러시아 남자와 다르게 배려심이 가득하고 친절하고 특히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죠. 수많은 나라 중 한국을 선택해서 온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태훈과 결혼해서 한국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안나님의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안나님의 사연을 보면서 러시아의 가정폭력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태훈님을 만나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에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